예, 시장 흐름 분석하고 또 전략 세울 텐데 그 전에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코스피가 2,600에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가 2,596까지 갔습니다. 네, 뭐 2,500을 놓고 걱정하던 거에 비하면 상전 벽해인데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네, 연말장 그리고 남은 연말과 2024년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뭐 당장 오늘 내일보다도 이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대장주는 무엇이 될까? 가로 열면 AI 반도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주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하면서 좁혀 들어가면요, 이사님. 일단은 뭐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악재는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 또 국내는 뭐 PF 부실, 중견 건설사, 부도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또 뒤숭숭합니다. 생각하시는 주요 외부 호황제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국내 이슈로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매매 기준일로 이제 6일 남았거든요. 네. 아직 근데 양도 차익 그 관련된 그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줄이실 분들은 얼만큼 줄였는데, 또 혹시나 이제 정부에서 그 양도 차익 이슈를 좀 완화해 주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왜냐면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해외 증시는 약간 산타랠리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예.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닫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지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도 그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뭐 방금 전에 이제 뭐 건설사 관련된 PF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견 건설사 뭐 한두 군데가 이제 뭐 그러게요. 예.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고 빠지고 하는 걸 네. 반복을 하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예견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터졌을 때 그것을 과연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중견건설사라든지 PF가 한 군데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조업종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경쟁사가 벽에 부각되고 그 경쟁사로 이제 시장의 매수세가 쏠리는데, 금융은 이건 다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업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알만한 어떤 중견건설사라든지 뭐 혹시나 뭐 대형건설사가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관련돼서 이제 뭐 그 건자재주 관련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엮여져 있는 금융권들, 특히 이제 뭐 대형 은행 제외한 어떤 증권사들도 굉장히 PF에 지금 엮여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아마 그 ELS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홍콩 H 지수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마무리되면 내년에 그 ELS 설정된 그 투자된 금액만 한 3조 정도 가량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금융권도 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관련된 PF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쪽 섹터가 죽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 특성상 다른 성장 섹터가 굉장히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단순히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뭐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니고, 뭐 AI 반도체 올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뭐 두말할래 진짜 여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실적과 주가로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물밑에서 계속 우려가 있었던 얘기고요. 또 ELS 문제, 또 가계 부채 이런 게 부담이긴 하죠. 그죠? 경제 부담이긴 하나 알고 있다는 것과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뭐 연말에 문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 이제
그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인데 주식 양도세 문제는 아마 지난주에 오셨을 때 부총리가 검토 안 한다 그래갖고 제가 물 건너 갔나요? 그랬더니만 이사님이 또 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셨는데 그죠? 빨리 좀 결론이 좀 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도주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연말을 넘어가게 되면 연초의 흐름들은 괜찮다. 어쨌든 가장 핵심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근데 약간 시장의 흐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연초에 있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드렸는데 예. JP모건 가장 중요하고요. 네. JP모건과 동시에 이제 CE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보면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HAB라든지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조정받기도 했지만 내년에 JP모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좋을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이제 좀 그 다른 섹터의 종목 그 섹터 내에서도 다른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HBM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을 땡겨오면서 장비주와 그 어떤 부품주들이 좋았다면 아마 내년 1월에 CES에서는 아마 온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또 이제 온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예. 가전으로도 그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도 굉장히 엄청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고 아마 거기서 CES에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거기에 그것이 모멘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큰 틀의 흐름에서는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생태계의 변화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금 순환매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쨌든 내년에 물론 내년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필적할 만한 테마가 내년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때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상하는 내년의 가장 핵심 주도주는 반도체이고요. 그중에 이제 AI 반도체, HBM이었는데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최근에 너무 이게 확장이 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반도체학과 학생도 아니고 뭐 CXL, PIM인가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지금 말씀하신 CES나 이런 큰 걸 얘기할 때는 다시 결국은 핵심 기업, 큰 기업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목할 거는 온디바이스나 HBM이나 이런 쪽에 주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AI 반도체의 투자는 내후년까지 25년까지 지금 그냥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야 될 정도로. 근데 투자가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는 깔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가 나온다든지 거기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와 준하는 새로운 업체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에 따른 어떤 성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큰 종목들을 아직 시장에 확실한 수혜주가 없다 보니까 땡겨오는 것이고요. 근데 CES에서 어떤 그런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면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이 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선보일 거라는 그렇죠.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 5년 전에만 해도 그때 CES에 나왔을 때 저번냐 편냐 이거 그때 폴더블 굉장히 그러다 결국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부품주도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아마 CES에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 최근에 보면 가전사들도 그 AI 반도체를 자기들의 가전에도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CES에서 선보이겠죠. 거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또 모멘텀이 어떤 큰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AI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화두로 떠올랐고 그 AI에서 얼마나 학습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진보가 되면서 필요한 게 반도체 칩이다, HBM. 그 다음에 이게 패러다임에서 변하면서 결국 그게 단말기 단으로 간다. 이게 온디바이스거든요.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목할 필요 있는데 거기서 뭐 세부적인 어떠한 뭐 CX나 이런 건 사실 그 세부적인 기술 발전이잖아요, 그죠? 그 위 좀 이제
큰 고속도로와 뭐 국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AI 시대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좀 좁혀 보면 주목받을 업계에서의 그 반도체 섹터는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올해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기판 업종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결론적으로 어떤 모멘텀과 어떤 뭐 많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향후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들, 우리가 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가 AI 반도체가 탑재돼 있느냐, 탑재돼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고객들이 선택사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예. 그럼 누구든지 다 AI 반도체를 네. 올릴 것이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CPU 올라가고 DRAM 올라가고 GPU 정도 아주 좋은 것들은 GPU 올라가는 정도인데 이제 향후엔 거기에 NPU가 올라갈 거고 그 또 어떤 또 혼합된 또 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판이 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판 업종에 저는 상당히 좀 실질적인 직수해 주는 기판 업종이 좋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 저전력 관련된 어떤 그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도 뭐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리도 이제 맞춤형 메모리가 나오겠지만 설계를 각 디바이스마다 그 AI 칩에 맞는 NPU에 맞는 설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팹립스 관련된 업체들도 그동안에 사실 팹립스 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약간 영세한 정도의 숫자는 잘 안 나오고 맞습니다. 항상 그렇죠. 안 나왔죠. 그리고 예.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 하고 남은 것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런 NPU를 만드는 팹립스 업체도 주도 섹터로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지금 뭐 퀄리티스 반도체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일단 테마나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적이 나오는 구간으로 올라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큰 시장이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걸로 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 종목 보고 다음번에 또 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다른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쪽에서 히든밸류 종목 하나 알려주고 가셔요. 네, 심텍입니다. 기판업체 심텍. 맞습니다. 제가 계속 전 좀 중점적으로 기판업체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기판업체 뭐 대덕전자도 말씀드렸었고요, TLB도 말씀드렸었고요, 심텍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실적 밸류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심텍이 올해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감산 영향을 다 받았고, 근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본업을 이제는 성장으로 올라가는 원래의 어떤 흐름으로 찾아가는 흐름인 것이고요. 그래서 감산이 낸드나 메모리 쪽의 감산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굉장히 본업 자체가 좋아지는데 본업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어떤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판에 대한 좀 실질적인 수요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기판 업종을 봤을 때 스마트폰 얼마나 팔렸어요, 뭐 컴퓨터 얼마나 팔렸어요, 그 성장률을 보면서 어떤 이런 기판 업종의 어떤 성장세를 예상하는데 물론 기판 업종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나온다든지 전기차 더 확산되면 더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전방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PC를 집에 갖고 있는 이런 PC들이 교체 수요가 큰 폭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기판 업종의 가장 직접적인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지금 거의 한 7, 8년 쓰고 있거든요. 네. 뭐 처음에 샀을 때 아주 좋은 성능을 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별로 아직까지도 교체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AI 반도체가 올라가서 확실하게 그 성능적인 것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수요단에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본업에서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저는 향후에 온다고 본다고 하면은 기판 업종이 가장 큰 수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대부분의 기판 업종들이 본업으로 그냥 내년에 좋아지는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그냥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가 됩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본업으로 좋아지는 구간인 것이고 여기에는 사실은 뭐 AI 반도체 시장이 확산되면서 신규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건 일단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기판 업종들 보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제가 이제
아주 소형주지만 태성이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론은 기판 시장이 좋아지면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한 50% 이상이 급등을 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판업종도 내년에는 단순히 본업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AI 반도체 단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부품과 소재 업종으로서 좋아지는 흐름이 내년부터 나온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몇몇 종목은 닫혀 있고 또 그걸 치고 나가는 종목도 있지만 CES 이후에는 좀 기판 업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흐름이 좀 더 좋은 그런 시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디바이스나 이런 게 나오면서 기판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죠. 기판 자체가 이제 AI용으로 넓어지거나 새롭게 되거나 기판의 재질 자체를 지난번에 뭐 유리 글래스라 이런 논의는 있더군요. 그러나 기판이 아직 사용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기판 없이 디바이스에 얹을 수 없기 때문에요. 꾸준한 수요가 있다. 심텍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주가는 36,700원인데 다만 주가가 최근에 좀 심텍이 이전에 한 8, 9월에 올라갈 때도 제일 좋게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좀 커요, 주가가. 그래서 예,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뭐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올해 뭐 이제 내년 초에는 업황이 좋아지는 걸 시장에서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본업 자체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를 잡고 CES 이후까지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목의 히든 밸류 오늘 해설에서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반도체, AI 반도체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볼 거냐인데 오늘은 기판 업체 심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영목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